플로리다주에서 경찰에 체포된 노숙자가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향하던 도중 경찰차의 급정거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노숙자는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텍사스주 국경에 100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은 철조망을 부수고 막무가내로 국경 넘기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티모어시가 방치된 주택들 가운데 일부 주택들을 단돈 1달러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LA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던 여학생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스타벅스의 홀리데이 기념 머그컵 44만여 개가 화상과 열상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주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로 향하던 중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노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송 과정에서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다 경찰에 체포된 알베르토 산체스 마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던 중 차가 급정거를 하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당시 이 남성은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They belly chained this man so he couldn't protect himself or move his hands and arms. And they took him for a ride. During that ride, the officer deliberately stopped short, throwing Mr. Sanchez Mayan into the bulkhead where he fractured and broke his neck. 마얀은 이 사고로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쓰러져 있는 마얀을 보고도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y literally pulled him out by his ankles, where his head could be seen bopping on the floor, then bopping on the door, then bopping on the bumper, then ultimately bopping on the pavement. 영구적인 부상을 입은 마얀은 경찰의 부당 체포와 대처 미흡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위반 티켓이나 경고로 끝나는 노숙 혐의에 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마얀이 상습적으로 노숙을 하고 노상 방뇨 등을 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o, you're going to take the ride today. What? I've decided that you're going to actually go to jail today. I've had far too many problems with you. 한편 코네티컷주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수갑이 채워진 채 구치소로 향하던 용의자가 소송차의 급정거로 인해 목이 부러져 당시 담당했던 경찰 2명이 해임됐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시가 모텔을 임대해 노숙자 주거지를 제공하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인타운의 한 노숙자 텐트촌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LA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로버트 케네디 인스퍼레이션 공원에서 노숙자 텐트촌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시 당국 관계자들은 해당 텐트촌을 정리하고 현장을 청소했으며 노숙자들은 전부 실내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옮겨진 노숙자 수는 30명 이상으로 해당 지역은 고등학교와 매우 근접해 있어 평소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I think the emergency situation is people living on the street. Anytime that somebody has to claim a street as a place that they call home, that's an emergency situation. They're going to clean the area. They're going to break down these structures, and they're going to return the park back to what it originally is supposed to be, which is the park. 이번 철거는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43번째 철거 작업으로 시 관계자들은 오늘 철거 작업 이후 팔가와 카탈리나 길의 노숙자 텐트촌도 철거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임시 거주지와 동시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텍사스주의 국경에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이 막무가내로 철조망을 부수고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면서 대혼란이 초래됐습니다. 텍사스주 하원 의원 토니 곤잘레스가 공유한 영상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엘파소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100여 명이 철조망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방위군을 넘어뜨리면서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몰려든 이민자들로 국경은 아수라장이 됐고 방위군들은 신속하게 해당 지역을 확보해 이민자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 순찰 때는 3월에 들어서 하루 평균 921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국경 순찰 때에 구금돼 있던 사람만 최대 2,500명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hat's going on the border is nothing short of catastrophic. And, it seems like it's been going on so long. You got to remember this. It was just 4 years ago that we had the lowest illegal border crossings in 45 years. 이민자들은 대부분 멕시코와 에콰도르,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등의 지역에서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소동은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텍사스주 SB4 법안 시행이 허가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주민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일부 지역의 주택을 단돈 $1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볼티모어시는 주거 재생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재 13,000여 채에 달하는 방치된 빈집 가운데 시가 소유하고 있는 1,000여 채를 주민들이 최소 $1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국은 해당 주택은 시 당국과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되며 개인은 최소 $1, 소규모 비영리 단체는 $1,000, 대규모 비영리 단체나 개발업체 등은 $3,000에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로 주변 지역이 개발될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기존 거주자들이 또다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최근 볼티모어는 산업체계 변화와 경제난에 따른 빈곤, 범죄율 증가 등의 이유로 주거 환경이 악화돼 주민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던 도중 가해 학생과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매뉴얼 아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샤일리 메지아는 한 여학생과 화장실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화장실 칸막이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메지아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지만 평소대로 등교를 했고 4일 뒤 학교 파티에서 메지아가 기절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난 15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메지아의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출혈로 판정됐습니다. 메지아의 엄마인 후아레즈는 메지아가 전학으로 온 몇 달 뒤부터 온몸에 멍이 든 채 집에 왔고 상처도 많이 생겨 사진을 찍어 학교 측에 신고했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메지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고펀드미에서는 메지아의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 학교 가운데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주로 꼽혔으며 특히 교내에서 몸싸움에 가담하거나 괴롭힘으로 무단 결석한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스타벅스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산호세 경찰국은 지난 1월 30일 콜먼 애비뉴와 테일러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화장실의 변기 맞은편 세면대 아래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몰래카메라는 화장실을 청소하던 스타벅스 직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9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This recording is graphic and includes multiple juvenile victims fully exposed. I believe this is happening here, even in this area. This is horrifying. This is bad for everybody, bad for business, bad for the community.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5일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총기 20여 정을 소지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빠른 수사로 용의자를 체포한 산호세 경찰국에 공식적인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스타벅스와 네슬레가 협업해 출시한 홀리데이 기념 머그컵에서 화상이나 열상 위험이 제기돼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시중에 판매 중인 스타벅스의 홀리데이 기념 머그컵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전자레인지에 사용하거나 뜨거운 액체를 부을 경우 과열되거나 깨질 위험이 제기돼 미 전역에서 44만 500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과 타겟, 월마트, 군 소매점인 넥스컴 매장 등에서 판매된 스타벅스 홀리데이 기프트 머그컵 세트와 홀리데이 블렌드 커피 앤 머그컵 세트 등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리콜과 관련해 머그컵이 파손되거나 과열된 사례는 12건 보고됐으며 10명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거나 물집이 잡히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총기로 위협해 버스를 납치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11시 40분쯤 조지아 스트리트와 올림픽 블러버드 인근에서 메트로버스에 탄 한 남성이 총기를 꺼내 운전기사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는 30분간 운전기사에게 여러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버스가 여러 차례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버스는 다운타운 리츠칼튼 호텔 옆 면을 들이받으며 멈춰섰고 충돌로 호텔 건물 외벽은 부서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버스 안에는 용의자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지만 버스 운전사와 충돌한 차량 중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충돌 이후 도주했지만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며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는 장난감 총으로 불리는 비비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규어 장난감 수십만여 개가 질식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피셔프라이스사가 만든 미키 피규어 세트에 피규어 머리 부분이 분리돼 아이들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성이 발견된 제품은 도널드 덕과 데이지 피규어 두 종류만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피규어 머리 부분 분리와 관련된 신고는 3건 접수됐고 특히 아이가 분리된 부분을 입에 물고 있었다는 신고도 포함됐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아마존, 월마트 그리고 타겟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20에 판매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피규어 하단 부분의 제품 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가 손님을 가려가며 인기 품목을 팔다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소비자인 카발레리와 마크 글리노는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고객을 구분짓고 선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버킨백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없고 매장에도 전시되지 않는다면서 버킨백을 찾으면 직원들이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만 별도의 공간으로 불러 제품을 보여준다며 이는 불공정한 영업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르메스는 버킨백의 엄청난 수요에 비해 의도적으로 공급을 낮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이용해 소비자가 버킨백을 찾을 경우 다른 아이템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메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에르메스 버킨백은 크기와 종류에 따라 최소 수만 달러에서 최대 수십만 달러에 판매되며 중고 명품 시장에서도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5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4 95센트로 지난주보다 7센트 더 올랐습니다. 특히 LA와 롱비치, 샌디에고 지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4 99센트로 $5대에 근접했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경우 $4 95센트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이 봄에 접어들면서 운전 거리도 늘어나 앞으로 가솔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스값 절약을 위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주유소를 찾아보고 지속적인 차량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아이폰, 맥북, 애플워치 등 애플의 기기들이 폐쇄적인 기능으로 혁신을 막아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비용을 치렀다며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소 소식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기기로 구축해온 폐쇄적인 운영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애플이 자체 생태계 안에서만 애플리케이션,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을 막는 이른바 담장친 정원 전략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Today, Apple's share of the U.S. performance smartphone market exceeds 70%, and its share of the entire U.S. smartphone market exceeds 65%. 특히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하고 앱스토어 결제만 이용하게 하면서 수수료 30%를 받아온 것을 두고 세금을 징수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Consumers should not have to pay higher prices because companies break the law. We allege that Apple has employed a strategy that relies on exclusionary, anti-competitive conduct that hurts both consumers and developers. 애플은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애플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이번 제소는 애플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어제보다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애플까지 제소 대상에 오르면서 미국 정부는 구글과 아마존, 메타에 이어 애플까지 4대 빅테크 모두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그동안 가자 전쟁의 휴전을 반대했던 연방이 입장을 바꿔서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민간인이 밀집한 라파 지역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이스라엘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가자지구 피난민의 최후 보루인 최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동에 급파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자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피난민 140만 명이 모여있는 라파를 공격하지 말라는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뜻을 굽히지 않자 유엔을 통한 공식적이고 강도 높은 휴전 압박을 선택한 겁니다. The need for an immediate, sustained ceasefire with the release of hostages. That would create space to surge more humanitarian assistance. 미국은 작년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한 이후 유엔 안보리에 올라온 휴전 결의안을 3번 모두 거부했습니다. 하마스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존중하고 휴전이 하마스에 재정비할 시간만 제공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이 처음 주도한 휴전 촉구 결의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We just made some additional changes in the resolution that were requested, and we look forward to bringing the resolution to a vote as quickly as possible.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압박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간이 좀 걸릴 순 있지만 라파 공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이스라엘이 순순히 결정을 따를지 그 실효성은 지켜봐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북핵이 실존적 위협이라며 한미일 군사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한미일 삼각협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과거사가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차 대전 시기 일본의 제국주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존적 위협은 한일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라는 겁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nuclear weapons pointed at both countries and quite frankly our country.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고 있다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 위협이 커져 전시 작전권 전환이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진행된다는 겁니다. We're on the trajectory to complete it, but it's standards-based, not time-based. So we're working on it. 그러면서 중국이 설정한 반적군 무기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구의 작전 환경이 여유롭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거리가 멀어 군수품 조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러케머라 사령관은 미군이 주둔한 한국은 제3세계 국가가 아니라며 한국은 군수품 생산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한 이후 한국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더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를 통보하겠다며 복귀를 압박했고 사직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은 진료 시간을 줄이겠다고 맞섰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사전 통지와 당사자 소명까지 마친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기한을 넘겨서 복귀를 하는 경우에도 처분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동시에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당 8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과 낮은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의료 현장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은 진료 시간 단축을 선언했습니다. 3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다음 주부터 수술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제 6주 차에 접어드는데요. 하루 건너큼 당직을 쓰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신체적 또 정신적 그 한계에 점점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 비상대책위 측은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면 오는 25일 예고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 단체는 양측의 대치가 심해질 거라며 배정 발표를 환영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보건의료 노조와 시민단체는 늘어난 의사를 필수 지역의료로 배분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재원 선수는 세 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았고 재작년 은퇴한 뒤 해설위원을 하다가 현재는 야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야구 선수였던 오재원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증거 인멸 여부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투약하실 때도 하신 건가요? 탈색하고 제목까지 하신 거 맞습니까? 오 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투약 장소에는 오 씨가 넉 달 전 문을 연 야구 아카데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지난 10일 지인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약 투약 도구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한 끝에 오 씨를 결국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구입 경로를 비롯해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SPC의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500일이 지나서야 당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노동자 한 명이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몸이 끼인 겁니다. 동료가 뒤늦게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같은 해 6월과 8월 이미 비슷한 끼임 사고가 2차례나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2인 1조 근무 원칙을 여전히 지키지 않았고 혼합기가 가동 중일 때는 덮개를 열면 자동 정지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소홀히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SPL 강동석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본사 SPC의 창업주 2세인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안전보건 업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소 한 달 만에 사임했던 강 전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1차 공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 부인하세요? 비슷한 사고가 최근에 계속 여러 번 있었는데 예방 대책이 있으신 건지. 강 전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 즉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노조원들은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부인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강 씨의 두 번째 공판은 5월 21일 열립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유엔이 인공지능 AI 사용과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이 주도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AI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거고요. 딥페이크나 알고리즘 편향성 등이 정치적 논쟁과 사회 분열, 소수자 차별 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습니다. 결의안은 안전장치 없이 AI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개발하고 배포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결의안이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AI 관련 규제 등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주춧돌이 될 전망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성이 노트북으로 체스를 두고 있는데요.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성은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컴퓨터 칩을 뇌 이식받은 첫 환자인데요. 뉴럴링크는 현지 시간 20일 사지마비 환자인 아르보가 손발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눈앞의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해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생중계했고요. 남성은 과거 다이빙 사고로 모든 신체가 마비됐고요. 지난 1월 뉴럴링크가 개발한 컴퓨터 칩 텔레파시를 뇌에 이식받으면서 생각만으로 마우스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뉴럴링크 임상시험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한 이식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빈대를 목격했다는 SNS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누리꾼은 우츠노미야 라인을 타고 이동하다가 길이 약 5mm 정도의 빈대로 보이는 벌레를 발견해 영무원에게 알리고 짐을 폐기했다고 전했고요. 다른 도쿄 지하철 노선 좌석에서도 빈대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은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표기한 배드버그 지도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2023년 도쿄 빈대 상담 건수는 300여 건으로 빈대 통계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현지 시간 21일 대법원에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 절차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진행했다면서 범죄인 인도 국가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데 법원이 이를 어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항소법원 결정으로 권 씨의 신병 인도 사법 절차가 종료된 걸로 보였지만 대검찰청이 불복하면서 한국 송환에 변수가 생긴 셈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12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한 스페인 기자가 결국 추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 가족 시위를 취재한 게 화근이 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러시아 당국 관계자는 현지 시간 지난 19일 스페인 일단 엘문도의 모스크바 특파원인 사비에르 콜라스 기자에게 기자갱신이 거부돼 24시간 안에 러시아를 떠나라고 통보했는데요. 콜리스 기자는 수개월 동안 경찰이 찾아와 러시아 징집병 아내들의 시위 취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엘문도에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비우호국 출신 기자들에게 통상 1년의 비자갱신 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때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와 프랑스 고가 브랜드 디올이 이 가방 진품 여부 규명을 위해 서신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매체가 배포한 사진 속 김 부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이 디올 제품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게 발단이었고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사치품 대북 수출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안보리 대북제재위와 디올 사이 서한이 오갔고요. 디올은 자사 핸드백 모델로 추정되긴 하지만 진품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고요. 대북 제재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판매 형식으로 이전되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이른 아침 무인 꽃집 매장에서 한 할아버지가 꽃다발 한 개를 계산 없이 가져갔는데요. 무인 매장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이 꽃집도 피해를 본 걸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 4일 오전 6시쯤 경남 진주의 한 꽃집입니다. 외투에 딸린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 매장 안 꽃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진열대 꽃다발 한 개를 들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잠깐 서성였지만 계산한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3시간 뒤 꽃집 주인이 출근하자 다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였고요. 자신이 꽃다발 한 개 가져갔다면서 할머니 생일이라 꽃을 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시간 할머니 생각에 꽃을 사러 들렀다가 사람이 없어 돈을 낼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꽃다발 없어진 거 보고 놀랄까 봐 문 열자마자 달려왔다고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젊은 층도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곤 하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느냐면서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할머니도 꽃집 주인도 행복한 하루가 됐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흐르려던 눈물을 참고 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에 지난 20일 올라온 영상입니다. 최근 음원 순위를 휩쓸며 인기몰이 중인 가수 비비의 밤양갱 노래를 입힌 영상인데요. 눈치채셨나요? 밤양갱의 밤이 먹는 밤이 아니라 폭탄을 뜻하는 밤양갱입니다. 요즘 말로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노래 가사와 영상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영상 공개 하루 만에 20만 조회수를 가뿐히 넘겼는데요. 실제 흐르려는 눈물 참고란 노랫말은
극한에 도전하는 조종사들의 중력 가속도 내성 훈련 장면이 나오고요. 이 중독성 있는 밤양갱 훈련포에선 전투기 공대지 미사일이 이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편집돼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비행장 활주로 제설 장병들의 애환을 담은 공군판 레미제라블로 화제를 모은 레 밀리터리블 영상에 이어 또 한 번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인명 살상 무기를 너무 가볍게 다룬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누리꾼들 대부분은 불꽃놀이 축제 속에서도 묵묵히 군복무에 헌신하는 장병 모습까지 잘 담아낸 잘 만든 홍보 영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 열기구 체험은 한 번쯤 꼭 타보고 싶은 관광상품으로 꼽히곤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열기구가 송전선에 충돌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 열기구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어라, 이 지상과 너무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는 건가 싶은데 사람이 타는 바스켓 부분에서 갑자기 불이 번쩍하고요. 팽팽했던 풍선의 바람이 쑥 꺼지며 힘없이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잠시 후 지상엔 불길이 번지며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현지 시간 20일 발생한 열기구 추락 사고고요. 돌풍으로 탑승 예정지를 벗어나며 송전선과 충돌한 겁니다. 3명이 9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모두 가벼운 상처만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도시 근처에서 열기구 탑승은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그늘도 없는 땡볕에 앉아 있습니다. 상의를 벗어젖힌 남학생들도 보이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루 가톨릭대 학생들이 현지 시간 20일 폭염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요즘 브라질 때 아닌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체감온도가 섭씨 60도를 웃돌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대학들조차 에어컨 있는 교실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학생들 뿔이 나도 단단히 났고요. 비인간적인 학습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시위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누리꾼들은 이상기후에 상상 못할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